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한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출동 경관들의 바디캠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11월 결선 진출에 성공한 한인 선출직 후보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 신청자의 수가 하루 4,000명에 도달할 경우 멕시코의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10대 사이에 발생한 다툼으로 한 명이 총에 맞고 또 다른 한 명은 칼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최종 7인이 토요일 해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앞두고 KBS 아메리칸에 방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경찰 총격 한인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출동 경관들의 보디캠 영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5월 2일 오전 11시 55분 911에 다급한 목소리에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This is LA County PMRT. I have patient in this. She's very violent. She tried to attack me and father. Could you please pull this out, please? Is this a clinic? No, it's a client house. Is she under the influence or suffering from mental illness? Yeah, he has bipolar and schizophrenia. And she's becoming violent? Yeah, he's very violent. He tried to attack me. Oh, it's a Tried to man. attack father. And you're there as a caretaker? No, I'm from LA County PAP team. Okay. The father called our department on him because he's very violent as a kid. So we tried to engage him. He became aggressive, tried to hit me. I kind of step away. I'm outside the father. Okay, we'll send the police over. 11시 10분 LAPD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관은 집 밖에 나와 있던 정신건강국 직원, 환자의 아버지와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아버지 양민 씨에게 집안에 무기가 있는지 확인했고 양 씨는 무기가 없으며 아들은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11시 14분쯤 경관 2명이 환자가 있는 2층에 접근한 뒤 대화를 시도합니다. 다소 짧은 대화였지만 경관들은 신분을 밝힌 뒤 방문을 열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경관이 방에 들어올 권리가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관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걱정하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환자는 당신은 경찰이 아니라고 답변하며 이를 외면합니다. 경관들은 지원팀을 기다릴 것을 결정하고 현장에서 철수했습니다. 19분이 지난 시각 슈퍼바이저가 도착해 아버지에게 아들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 대해 설명합니다. 경관들이 다시 환자에게 접근한 것은 11시 37분쯤. 경찰은 수차례 대화를 시도하면서 진입을 시도했지만 결국 강제 진압에 나설 것을 결정합니다. 18분이 지난 11시 57분. 경관의 보디캠에는 녹색으로 구분된 비살상 무기를 든 경관, 진입을 위해 방 열쇠를 들고 있는 경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열쇠로 방문을 연 경관은 왼손에 칼을 들고 있던 환자 양 씨와 마주칩니다. 칼을 들고 있던 양 씨는 경관의 총격을 받고 그대로 쓰러집니다. 경찰 보디캠 영상을 다시 보면 왼손에 칼을 들고 있던 양 씨의 모습이 녹화됐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양 씨는 경관의 진입을 보고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한 손짓을 하며 잠시 뒤로 물러났지만 이내 칼을 들고 경관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총격 이후 상황의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경관들은 양 씨의 칼을 치운 뒤 수갑을 채웠고 총격을 당한 부위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경관들은 가슴에 2발, 위 부분에 1발이 명중했음을 확인했고 응급차가 오고 있다고 양 씨에게 말했습니다. LAPD는 오늘 보디캠 공개 과정에서 현장에서 증거로 수집된 식칼 한 자루와 마약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수개월 동안
관련 절차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11월 결선 진출에 성공한 한인 선출직 후보 3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로를 응원하고 또 시너지를 내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윤범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데이빗 킴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후보의 후원 행사. 이날 행사에 깜짝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LA 10지구 시의원 선거에 도전하고 있는 그레이스 유 후보와 캘리포니아주 5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좌니 후보가 격려 응원차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David is a good friend of mine. I want to make sure I support him. And 특별히 우리 한인타운에서 we have 3 Korean American candidates running for state, local, and city. So we want to make sure we support each other. 3명이 연방 하원, 주 하원, 시의원 이렇게 당선된 후로는 너무나 좋은 변화들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공원도 세울 수 있고 데이빗도 그렇고 존도 그렇고 우리는 진짜 우리 한인들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서로 출마하는 선거는 다르지만 이들 3명의 한인 후보들 모두 한인타운이 포함된 지역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3명 모두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나란히 2위로 결선에 진출했는데 예비선거와 달리 1대1 대결 구도인 결선은 양상이 전혀 다른 만큼 승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점 또한 3명이 같습니다. 지미 고메즈가 53%를 해내지를 못하고 51%를 겨울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난 트렌드를 보게 되면 2022년도, 2020년도를 보게 되면 그러면 이 51%도 49%로 떨어집니다. 보정합니다. 한인 후보들은 오늘 데이빗 킴 후보의 후원 행사를 기점으로 이제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11월 본선에 대비한 선거 캠페인에 돌입합니다. 데이빗 킴 후보는 오늘 한인과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5가지의 정책 공약을 처음 발표했고 그레이스 유 후보 역시 다음 주 목요일 지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후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보들 모두 남은 기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가가호를 방문하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편지 쓰기 등 풀뿌리 선거운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이제 6월 달부터 다시 문마다 도어나킹을 하고 그다음에 문자 블래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전화 뱅킹도 다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가 그 동네마다 그 Coffee with the Candidate 거기에 대한 모임도 다 할 겁니다. 동네마다. 하나하나 중요한 위치와 권한을 부여하는 선출직에 3명의 한인 후보가 그것도 동시에 결선에 진출했다는 것은 한인 사회 입장에서 올해 11월 선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입니다. 한인 후보들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보를 공유하고 선거 전략에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등 유권자 참여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식의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망명 신청자 수가 하루 4,000명에 도달할 경우 멕시코의 국경을 폐쇄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망명 신청자의 수가 하루 4,000명에 도달할 경우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을 폐쇄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뉴욕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법안을 실현하는 것으로 일정 수 이상에 도달하면 망명 신청자를 대통령 권한으로 사실상 추방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국토안보부 데이터에 따르면 국경 수비대는 미 전역에서 하루 10,000명이 넘는 망명 신청자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멕시코와 맞닿은 미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온 망명 신청자들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추방될 수 있습니다. 새 규칙에 따르면 이민 담당 관리들은 테러와 관련되거나 심각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이주자의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망명에 적합하지 않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 불법 이주자를 면담한 담당 관리가 바로 망명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2023년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적발된 사람은 약 100만 명에 달합니다. 한편 지난 2월 발표된 맘모스 대학 유권자 설문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61%가 불법 망명 신청자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53%는 미국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에서 10대 사이에 벌어진 다툼으로 한 명이 총에 맞고 또 다른 한 명은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경 뉴욕 퀸즈 사우스 자메이카 인근에서 10대 사이에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검은 마스크를 쓴 두 남성이 10대 그룹에게 다가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번 총격으로 12세 소녀가 왼쪽 팔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피해 소녀는 코헨 아동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안정을 되찾은 상태입니다. 26세 여성은 흉부를 칼에 찔렸으며 18세 여성은 머리에 자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언쟁과 칼부림, 총격이 난무한 이번 사건을 목격한 한 주민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 지역에 오랜 세월을 거주해왔지만 이런 일이 주거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쟁을 벌이던 10대 무리에게 총격을 가했던 남성 2명은 검은색 현대차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되며 뉴욕시경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올해 LA를 찾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늘 LA 관광청은 올 1분기 LA의 한국인 방문객 수는 6만 1,08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89% 수준으로 LA 관광청은 올해 한국인 방문객 101%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LA 관광청은 올해 전체 방문객 5천만 명 달성을 목표로 한국인은 33만 6천 명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유시어바인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캠퍼스 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 캠프를 해체하고 일부 학생들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UC 어바인 측은 이번 시위를 폭력 시위로 규정하고 학생들의 해산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저항하자 경찰관들이 투입돼 시위대를 체포하면서 일부 학생들과 물리적 충돌도 이어졌습니다. 일부 시위자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UC 어바인은 오늘 모든 수업을 취소하고 비대면 수업에 돌입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낙서와 쓰레기로 얼룩진 LA 한인타운 웨스턴 길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KYCC는 웨스턴과 사가 일대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웰컴 투 웨스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는 사가 일대의 나무 심기와 벽화, 거리 청소 등 쾌적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KYCC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낙서와 쓰레기로 얼룩진 한인타운 이미지 개선은 물론 코로나 사태로 위축됐던 한인타운 비즈니스 경기 회복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YCC의 이번 프로젝트 담당자는 한인타운 거리 환경 개선을 통해 웨스턴 거리가 한인 문화거리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YCC는 웨스턴 거리 개선 프로젝트에 앞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1일 오후 5시 공청회를 개최한다며 많은 주민들과 자영업자들의 참여를 부탁했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중앙도서관에서 아시아 역사문화 축제가 열립니다. LA 공공도서관은 오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앙도서관에서 아시안 커뮤니티 역사와 문화를 기념하는 아태계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축제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일본, 하와이 원주민, 캄보디아 전통공연 등 문화공연과 아태 국가들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LA 공공도서관은 이번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각국의 아시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한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제스프리 키위가 한인 마켓을 비롯한 아시안 마켓에 입점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스프리 키위는 오늘 아시안 미디어 리셉션을 갖고 뉴질랜드산 키위가 LA 지역 아시안 마켓 입점을 완료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매년 이렇게 그 키위에 이제 모든 풍부한 영양소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알리기 위해서 오늘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키위 재배자들의 100% 출자 기업으로 알려진 제스프리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전 세계 곳곳에 판매망을 두고 있습니다. 제스프리 측은 자사의 썬골드 키위는 4년 연속 파워하우스 과일에 지명됐고
올해는 굿 하우스키핑지가 선정한 최고의 간식상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토요일 패창가 서밋에서 공연을 앞두고 있는 불타는 트롯맨 탑7을 이우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트로트 서바이벌 불타는 트롯맨, 정말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늘 탑7에 진출하신 정말 모든 분들께서 이렇게 한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저희는 불타는 트롯맨 탑7입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 테메큘라 공연을 좀 앞두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기분이 좀 어떠신지, 그리고 앞서서 이뤄진 공연 어땠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번에 미국 투어 첫 번째 공연으로 세크라멘토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에서 하고 이제 테메큘라를 앞두고 있는데 뭔가 LA를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첫째 날부터 여기 미국에 계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밝게 이제 반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홀을 가득 채워주시고, 아니 어디에서 이렇게 응원을 하고 계셨지? 놀랐을 정도로 너무 즐겁고 너무 기억에 남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에너지를 모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적응이 됐기 때문에 LA에서는 뭔가 이제 터트릴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시차 정도 다 끝나셨고. 저는 새벽 오늘 5시에 그냥 저절로 눈이 떠지긴 했는데 이제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완벽한 공연이 이루어지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딱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이에요. 12년 전 잠깐 기억을 해보세요. 12년 전이면은 한 2010년 정도. 2010년, 12년, 13년. 네, 한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셨어요. KBS. 아, 그걸 또 어떻게 기억하세요? 제가 그때 안 보고 재방송을 봤거든요. 아, 재방송. 네, 근데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네. 당시 내 자신, 그리고 그 10여 년이 지났을 때 나를 돌이켜 봤을 때 키 큰 거 말고 좀 나에게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뭐 인지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아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여기 한인타운 와가지고 밥 먹으러 갔는데도 좀 알아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점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오늘 점심을 요 앞에 굉장히 맛있는 비모모 순두부에서 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북땡땡 순두부. 북땡땡 순두부 사인 몇 장 하셨습니까? 사인은 따로 안 했고요. 웨이터가 잘 제질했군요. 밖에 계신 분들이 거기도 이제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워낙 바쁘시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음악적인 감각이 정말 뛰어나실 텐데 요즘 그 불타는 트롯맨이 뉴 트로트 열풍을 일으켰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로트가 정말 다양화됐고 되게 광범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만 봐도 7명의 하나하나 개성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트로트 장르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장르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를 또 트로트에 접목시켜서 보여드리다 보니 조금 더 이제 대중분들께서 좀 더 다양해지고 뉴트롯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도 뭐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또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중현 씨는 원래 아이돌 그룹 출신이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트로트라는 이런 장르로 국제 무대에 쓰시고 계시는데, 그 한류 열풍을 이끌겠다, 트로트로 새로운 이제 장르를 개척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슈성이 순간 있어서 활동을 하는 트롯 가수가 해외에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닌 조금 더 다양한 가수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국에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기회의 장이 열릴 수만 있다면 저는 충분히 K-팝만큼이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돼 있더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나는 몰랐다, 이런 인기가 올 줄. 근데 원래 박민수 씨는 서천에서 스타, 워낙 유명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그 지역을 벗어나서 글로벌 스타가 돼가고 계시는 과정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느낌이 좀 어떠세요? 전국 어디를 가면은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계셔가지고 그거에 따른 이제 정말 보람도 많이 느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형들이랑 또 친하다는 거 자랑을 할 때면은 그때 또 제 어깨가 또 올라가기도 하고요. 또 근데 또 서천에서 태어나서 이 먼 곳 미국까지 와서 공연을 하고 있으니 감기가 너무나 무량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막내 박민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영향으로 트로트계에 빠졌다, 트로트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에 온다라는 얘기를 듣고 할머니께서 어떤 생각을,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요즘 젊으신 트로트 가수분들께서 어찌 보면은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예전에는 그렇게 조부모님을 통해서 트롯을 알았다면 요즘에는 저희 젊은 세대가 이렇게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노래로 변해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뮤지컬 배우 카이 씨가 우리 LA에서 공연을 산타모니카에서 네, 같은 회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행기를 좀 바꿔 타고 이렇게 오셨을 것 같아요. 시차상으로 보면 좀 그 뮤지컬 배우로 굉장히 활동을 하셨었는데 네. 그 트롯이란 장르로 넘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활동하시는 느낌 그리고 앞으로의 각오 어떤 게 좀 있으실까요? 특히나 이 배우들의 수준은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뭐 제작팀이라던가 뭐 음악팀이라던가 완성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협력 관계로서 특히 미국에 계신 분들하고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분들하고도 협력 관계로서 많이 작업을 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다 보면 언젠가는 저희 안에서도 손흥민 같은 선수가 생기고 아마도 곧 브로드웨이에서도 저희 한국 뮤지컬이 빛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네, 저도 꼭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교민들과 만남, 이런 기대,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패창가 공연 뭐 너무 감사하게 지금 뭐 티켓이 거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게 스크린에서 TV를 통해서 보는 것과 이 현장감 이게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 감동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목표가 하나 있다면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닌 또 다시 뵙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탑세운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오늘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올해 앞으로 공연들 그리고 다음에 또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